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특수상대성 이론 가정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 지연, 길이 수축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야기했죠. 우주선의 양쪽 끝에 있는 A와 B 측정기가 중심으로부터 나온 빛을 검출하는 각각 두 가지 사건은 이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왼쪽의 경우, 그리고 우주선 바깥에서 관측하는 경우 두 사건이 동시에 관측되기도 또는 동시에 관측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관측자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는 이 사건은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즉, 먼저 관측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관측한다고 하는 행위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관측자와 관측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관측자는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관측할 수도 있고요. 증속으로 운동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건 이 관측자와 관측 대상이 서로 상대 운동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이 관측자와 관측 대상이 서로를 바라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시간이나 길이에 관한 얘기를 앞으로 할 텐데, 이렇게 관측자나 관측 대상이 상대 운동이 없는 경우에 측정된 시간과 길이를 고유시간, 고유길이라고 앞에 고유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녀석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주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 고유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은 우주선 안에 있는 C일까요? 아니면 우주선 밖에 있는 D일까요? 이 경우에는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즉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C가 측정하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될 거고요. 이 밖에 있는 D가 우주선 안을 바라봤을 때는 이 고유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우주선 안에 있는 C라는 사람과 우주선 밖에 있는 D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바라봤을 때 두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 간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측정한 시간들 중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시간은 이 우주선에 대해 정지하고 있는 C가 측정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이를 고유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유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자, 우주에 우주선이 한 대 있고요. 이 우주선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성계에 해당하고요. 과학 꿈나무 그루트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측 대상은요, 이 우주선 속의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주선의 안에 타고 있는 이 그루트는 우주선에 대해서 상대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루트가 측정하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루트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주선 천장과 바닥에 거울을 두 개 설치하고요. 빛 알갱이를 거울에 반사시켜서 이렇게 빛 알갱이가 왔다 갔다 하는 간격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할 겁니다. 그럼 이 알갱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반대쪽 거울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안에 있는 그루트가 측정해보죠. 거울 사이 간격은 L이고요. 빛은 광속 C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빛은 왕복거리 2L을 속도 C로 움직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황을 지면에 대해 정지하고 있는 어른 그루트가 우주선 안의 시간을 관측합니다. 이때도 관측 대상은 우주선을 측정하는 거고요. 이번 관측자는 이 우주선을 움직이는 물체로 보고 있는 거죠. 정지하고 있는 관측자가 이 우주선의 빛 알갱이를 보기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형태로 보일 겁니다. 그럼 빛 알갱이의 경로는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지면에 있는 그루트가 본 빛 알갱이가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L'의 2배만큼의 거리를 광속 C로 나눠준 값입니다. 자, 아까 고유 시간은 C분의 2L이었단 말이죠. 자, L은 이만큼의 거리이기 때문에 L과 L'의 크기를 비교하면 L'이 당연히 더 큽니다. 그래서 시간 또한 고유 시간보다는 그냥 바깥에 있는 그루트가 측정한 시간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정지하고 있는 그루트가 이 빛 알갱이가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0초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그루트가 측정한 시간은 한번 왕복하는 데 6초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깥에 있는 그루트한테 10초가 흘러가는 동안 안에 있는 그루트에게는 6초만 흘러갔다는 거죠. 그럼 어느 쪽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겁니까? 그렇죠. 바깥의 그루트가 10년의 나이를 먹었다면 안에 있는 그루트는 6년만 나이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 봤던 이 장면, 아빠가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딸이 이렇게 더 나이를 많이 먹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를 말로 쉽게 정리하면
한 관측자가 있을 때 어떤 운동하는 관성계를 관측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 즉 뭔가 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운동하고 있는 너는 나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관성계 안에, 즉 방금 전에 본 예에서는 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그루트가 보기에는 자신의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지구 위에 그루트가 지구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즉 과학 꿈나무 그루트를 관측자로 설정하게 되면 관측 대상은 지구가 되고 이 관측 대상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그루트의 시간이 나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고 관측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뭔가 말이 안 된다, 그죠? 똑같은 상황에서 큰 그루트가 보기에는 우주선 안에 있는 작은 그루트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관측을 하고요. 작은 그루트가 보기에는 큰 그루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관측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이를 우리가 쌍둥이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역설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관측자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볼 때는 누가 관측할 때 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인공위성과 통신하는 경우입니다. 인공위성이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과 통신할 때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를 반드시 보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게 길이 수축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엔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갑니다. 큰 그루트는 지구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작은 그루트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 지구에서 이 시리우스까지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는 이 녀석이 관측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이라는 물리량에 앞에 고유를 붙여서 고유 길이를 측정하는 관측자는 이 두 그루트 중에 누굴까요? 그렇죠. 관측 대상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큰 그루트가 관측했을 때 관측 대상인 지구로부터 시리우스까지의 고유 길이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작은 그루트를 관측자 2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때 관측자 1이 측정한 고유 길이를 L 고유라고 두고요. 관측자 2가 측정한 길이를 그냥 L이라고 두죠. 자, 그럼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자, 우주선은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이용해보죠. 이 큰 그루트가 바라보았을 때는 우주선은 V의 속력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했을 때 두 그루트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V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작은 그루트가 측정한 시간은 아까 고유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를 비교해 보면은 델타 T가 고유 시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고유 길이가 그냥 1보다 더 크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즉, 이 말은 관찰자 2, 작은 그루트가 보기에는 실제 큰 그루트가 보는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관측 대상과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실제 고유 길이보다 더 짧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길이 수축 개념입니다. 자, 관측자를 큰 그루트라고 보고요. 관측 대상을 작은 그루트가 탄 우주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갈 때 이 관측자는 우주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주선 안에 있는 작은 그루트를 관측자로 설정을 하면 이 관측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그루트가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로 이 녀석들은 운동 방향으로 수축돼서 보이게 된다는 거. 저 오늘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을 다뤘죠.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지연되고 얼마만큼 수축돼 보이는가를 계산하는 내용은 다루진 않았지만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은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